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요청 종목 시간 오늘 9월 13일인데요.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 관련해서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결론은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결국에 이 지수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장은 상승할 것인가, 하반기 시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또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통틀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 관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봐도요.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CPI라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면서 이러한 이제 간망 심리 혹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이 나왔지만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주봉인데 이 당시 1000포인트, 1062포인트를 찍었던 게 이제 2년 전인데 2년 전부터 해서 이러한 하락 조정을 받았던 시장입니다. 이러한 하락 조정을 좀 장기간 받았죠. 그래서 그 후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650포인트 정도, 그리고 자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저점 부근 660포인트 부근 다지면서 자 주봉상 이러한 좀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 자 750포인트 돌파가 나왔던 요 당시 2023년 1월 마지막 주였네요. 이쯤부터 해가지고 정확히는 이쯤부터 시장은 상승 추세로 돌려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러한 이제 고점 부근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가냐의 움직임인데, 현재 시장 자체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합니다. 다시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러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시장도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이 저항을 맞게 되고, 이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에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매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다시 한 번의 조정을 거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외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하락 흐름을 항상 가지고 가는 게 이 차트의 기본 파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고요. 결론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자, 이 당시 고점 4월 19일에 달성했던 이 고가 913포인트 돌파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 파동을 보여주죠. 일단은 이 당시에는 다만 이런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그래도 매수세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2차전지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흐름도 있었고요. 이후 여기 돌파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7월 26일 956포인트 달성 이후에 현재 이런 식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코스닥 기준해서 이 860포인트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상승과 파동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은 매도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이 CPI 그리고 다음 주 예정인 FOMC까지는 좀 시장이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후에 이게 이제 결론은 CPI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 부합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956포인트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지금 뭐 걱정을 하고 할 때는 아니고, 이러한 시장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 보면 이제 95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것도 결론은 여기 부근이 상당히 지금 공포 심리가 저번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락세가 있을 경우에는 뭐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면서 어느 정도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이 투자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겠거니 하는 이런 희망감이 어느 정도 투심을 계속해서, 내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저항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구간은 여기가 고점인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 구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털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이 조정의 폭이라는 거는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FOMC 전후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시장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 종목 분석에 앞서서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274, 010-229-0274 이쪽으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 그리고 매수일까지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 짧게나마 해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갈 거니까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274 이쪽으로 종목명과 평균 단가, 그리고 매수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두산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한 모습이죠. 자, 7월 7일 84,000원 부근에 있던 이 주가가 2배가 갔습니다. 16만 6천원까지. 자,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슈예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 IPO 상장 이슈가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영상 올렸던 그 로봇주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론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전후,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로 한 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1만 4천원 부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권인 상황이시죠. 그래서 아마 12일, 그러니까 어제 이런 하락세가 나오면서 밤에 좀 급히 이렇게 좀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보면 이제 11만 4천원 부근이라고 하시면은 뭐 이날 매수가 들어갔든 뭐 이때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을 때 박스권 조정 횡보 구간에서 매수가 진입이 되신 것 같고, 매수 타점 상당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수익을 이때 이제 챙기셨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 영상을 좀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5일선 위에서는 음봉 마감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고 했으면은 매도를 충분히 가져갔어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5일선 이탈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 이 5일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또 나와줄 수가 있고, 또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10월 달까지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러한 뭐 변동성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없으면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홀딩하면서 음봉 나올 때 이제 정리, 양봉 나오면은 좀 가져가 보시고 하시는 그러한 대응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 뭐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크게 뭐 지금 현재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면은 오늘 이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으로 그래도 추가 하락 없이 마감을 해줬는데 종가 기준 12만 9,8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두산이라는 종목의 월봉상 가격대를 봤을 때 꽤나 의미가 또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당시 이제 2007년부터 해가지고 저항과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돌파가 안 나오니까 내려가는 구간이어서 상당한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아랫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돌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저항 맞고 내려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급등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월달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만한 재료가, 더 좋은 재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공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고, 그 가격대는 자, 이 당시 저항인 최근의 고점 부근 돌파가 나와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2007년도에 찍었던 이 어마어마한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사실상 이 두산 로보틱스 말고는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일 잘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시장에서 엄청난 부각을 받을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두산 로보틱스 IPO 상장이 뭐 흥행 참패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그거와 관련된 재료로 상승했던 분이 하락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물려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좀 10월까지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제 연봉상 봤을 때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이거를 최근에 상승으로 전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은 가능한 기업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벤티지랩 3만원의 매수가 들어가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날 9월 8일에 매수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9월 8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은 매수를 하는 날이 아니고 좀 매도를 하는 날이었다라고, 그 매도세가 강하게 고점 부근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21선 부근에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은 일단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부근 22,500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손절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줬지만은 이게 이제 추세를 돌려놓는, 상승으로 완전히 다시 돌려놓는 흐름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 이탈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22,500원까지의 지지 여부까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3만원이면 이제 22,500원까지 빠진다고 하면 손실 구간이 좀 상당히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구독자분 3만원 부근에서는 약손실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비중 축소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비중 축소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자, 주봉상 체크해 봤을 때 이러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형태로 이 부분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고점 부근이 한 29,3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세상 한 번 더 위로 더 이렇게 좀 올라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26,500원 구간 그리고 22,500원까지는 조정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26,5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이제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부근 22,5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각오를 하는 거는 필요하겠다. 단기적인 대응으로요. 하지만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최근에 이제 매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에 놓여 있어요. 다만 이 반도체 기업이어서 이런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한다. 최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전 상승을 봤을 때 괜찮은 매력적인 구간이었다. 그래서 매수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10월 11일 작년 14,800원 저가 다지고 나서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현재 구간 이 23,000 후반 부근, 24,000원 부근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 자, 월봉상은 봐도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24,000원 부근 돌파가 나와주면서 반도체는 뭐 이제 하반기에는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돌파 나와주면은 충분히 2만 후반, 28,000원 부근, 2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 가지면서 가져가시되, 이 24,000원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수익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관련한 실적 모멘텀들 반영이 되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이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최근 이제 이런 고점 부근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 지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최근 이제 조정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점 부분에서 급락이 나온 거는 이거 우리가 가격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횡보 기간도 좀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가 하는 일이 이제 기계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 기계 장비 관련된 데 있는 뭐 두산 바켓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네옴시티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 이슈들도 있지만은, 실제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실적 관련된 거는 미국 내 건설 관련한 수혜가 상당히 있는 그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실적 관련한 기대감은 높은 sek터라는 거예요.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속해 있는 기계 장비 쪽은요. 자,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하락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뭐 4년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놨었고, 최근에 이러한 고점 부근 17,500원 부근에서 저항 맞고 조정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뭐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자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이지 이게 뭐 큰 고점이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이런 상승 추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 고점이었던 15,000원 부근, 그러니까 14,690원, 여기도 15,416원이니까요. 자, 올해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14,650원, 그러니까 15,000원 부근 돌파 나와주면서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15,000원 돌파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의 단기 상승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특별히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도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이러한 121선 지지가 나와주면은 그쵸, 이 121선 지지 나오는 현재 이 가격대 상당히 이 종목한테는 의미가 있는 또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이탈 없이 추가적인 반등 흐름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비중 확대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관련한 뭐 지수 브리핑 그리고 두산, 인베티지랩, 테스, AC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174 이쪽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이랑 평균 단가 그리고 매수일까지 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내일 또 업로드하는 시간 가질 때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